위, 대장, 식도 질환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소화기에 좋은 그러한 습관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방내과 전문의 박종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최근에요. 10년여 사이에 위, 대장, 식도 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화계통의 질환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현대 생활이 참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맵고 뜨거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과식하거나 폭식, 급식, 그리고 밤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그 다음 보면은 요새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음주 많이 하시죠. 술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하게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해서 그게 누적됨으로 해가지고 위장장애 및 기타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나쁜 습관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생활 습관을 오래 고치지 않고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소화기 질환이 생기면은 왼쪽에 있는 게 정상위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 염증이 생긴 화면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죠. 빨갛네요. 예, 예. 그 오래 위험이 되다가 보면은 위벽이 점막이 위축됨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위축성 위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원래 장에서 소장에서 그 영양을 흡수하는 장에 있는 상피가 위에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상피 화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정상 식도의 내벽인데 거기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와 같이 빨갛게 변화가 된 그런 위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멍도 되게 좁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붓고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오래되면은 빨리 치료하지 않고 오래되면은 식도암, 위암,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정상적인 이러한 소화기관과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이 났을 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역류성 식도염을 좀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오래 겪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역류성 식도염약을 꽤 오랫동안 좀 복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관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식습관, 즉 나쁜 식습관이라 하면은 급히 드시고 폭식하고 식사 시간 잘 안 지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허약하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소를 못하고 그게 오랫동안 쌓이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완전하게 잘 해야 되는데 호흡을 충분히 완전한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그 위 및 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해서 담독소가 생기고 그게 담독소가 위와 장의 벽에 쌓이게 되죠. 그것을 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담적 때문에 위장 및 장의 그런 소화기 질환이 오랫동안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러면 담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실게요. 위장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치밀한 조직의 틈새는 개폐를 반복하는 구멍이 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안전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유익한 영양소일 경우 구멍이 활짝 열려 몸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다면 구멍을 닫아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즉, 위장 점막의 구멍은 최전선에서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소화기관에 남은 노폐물이 부패하면 담이 쌓인다고 봤다. 즉,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일종의 독소라고 추측하고 있다. 결국 담 독소는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점막문을 깨뜨리고 점막문이 깨지면 위장 외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위장 외벽은 섭취한 음식 영양소를 분해하여 전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담 독소가 위장병뿐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네, 담적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일단 딱딱하게 굳어진 위장의 담적이 단순히 이렇게 소화 질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신 증상까지 유발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이 담과 이 전신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담 독소는 주로는 먼저 위와 네. 장에 쌓이게 되죠. 네. 그러나 거기에서 생기는 그 독소는 혈액순환됨에 따라서 뭐 뇌라든지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네.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담 독소가 위 점막 및 근육층에 쌓이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네. 생기고 위염 또 혹은 장상피 화생, 속쓰림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 대장에 쌓이게 되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 복부 평만감 등으로 해서 아주 불편한 증상들이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 담 독소는 심장에도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슴도 답답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네. 심한 경우 협심증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뇌에도 쌓이게 되죠. 그러면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장애를 일으켜서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신경증, 그 다음에 우울증, 화병, 그리고 수면 장애 같은 것도 발생하고 더불어서 두통, 어지럼증, 나아가서 자율신경실조증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근육 및 관절에도 퍼지게 되면은 그 근육통, 관절통이 생기고 또 뭐 비만도 생길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평소에 뭐 두통 있고 어지러워 그럼 이거 담독소 쌓인 거 아니야, 담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걸로 구분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담독소 때문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뭐 머리에 문제가 있든지 다른 뭐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담 독소가 우리 몸에 얼마만큼 심하게 있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된다. 네. 그다음 잘 체한다. 네. 그다음 속이 메스껍다. 그다음에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 대변을 봐도 시원치 않다. 그다음 그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어지럽다. 건망증이 심하다.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면서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12번째, 입냄새가 심하다. 자주 피곤하다. 뒷목, 어깨가 잘 뭉치고 결린다. 옆구리 통증, 등의 통증 등의 그 담이 잘 결리는 증상이 있다. 여성의 경우 냉염증 등이 자주 발생한다. 이와 같이 16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 이하인 경우는 그런대로 건강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개에서 9개가 해당이 된다면 이거 담적이 아닌가, 혹은 그 담적의 그 초기 증상으로 보면 되겠고, 10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담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진찰을 받아서 담적이 어느 정도 심한지 감별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위장의 담 독소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많이 나왔다, 나는 담 독소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신체 검진 및 맥진, 설진 등을 하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 기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EAV라고 하는데, 이 EAV, 그 경락 기능검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전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경락의 그 기능을 검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몸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또는 정상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담적 독소가 얼마만큼 쌓여 있고 어느 부위에 쌓여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기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보통 엑스레이나 뭐 MRI, CT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위를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에만 이렇게 대고 검사를 하는데 네. 그럼 이것만으로도 전류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것은 형태적인 것을 보죠. 예. CT나 MRI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의 전류를 통해서 예. 그것의 반응을 예. 검출해서 기능을 네.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원인과 또 진단을 했으니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담적 치료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일단 진찰을 정확히 한 다음에 네.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 치료와 한방 이항요법이 있는데 약물로서 담독소를 제거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한방 이항요법으로는 아로마, 소적, 약침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죠. 네, 뭔가 우리가 또 쉽게 치료법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아로마나 소적, 약침 등의 치료법으로 이렇게 담적을 치료할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